자, 왜 먹어? 자, 일단 풀어온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해가 잘 안 갔을 거예요. 이쁘지 않아서 다시 해보죠. 스키 발효. 너무 1시 10분에 무조건 그 전까지 나타나. 얘네들 수업에는 더 물어두는 거야, 그냥. 아, 그런가요? 당연하지. 쟤네는 돈 내고 주는 건데. 너는 내가 AS 해주는 거고. 나한테 배웠는데 몰랐어. 알았니? 알았냐고. 제 시간에 나타나. 자, 몇 쪽부터 질문 받아야 됩니까? 65쪽이요. 65페이지 질문 2번. 2번.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 닫혀있다가 뭐야? 네가 이런 문제를 못 풀어서 나한테 뒤지게 맞아서 저기 구석탱이에 닫혀있다. 아프겠지. 자, 이거 문제 봅시다. S라는 집합이요. 1과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얘가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모조리 다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냐. 자, 그 얘기인즉슨 1 곱하기 1은 이미 S의 원소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그리고 1 곱하기 A도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S의 원소여야만 하며 마지막에 A 곱하기 A도 뭐여야 되니? S의 원소여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됐냐? 그 얘기인즉슨 1 곱하기 A는 A제. 그리고 뭐만 맞추면 돼? A 곱하기 A는 A 제곱이 어때야 된다? S의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S의 원소는 두 종류밖에 없죠. 뭐랑 뭐야? 1과 A죠. 1과 A죠. 그러니까 A제곱이 뭐이던가? 1이던가 아니면 A제곱이 뭐야 한다? A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됐냐? 그럼 A제곱이 1일 수 있는 애는 누구야? A가 1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A제곱이 A인 경우는 어떻니? A가 1인 경우 또는 A가 0인 경우제. 맞아. A가 0이면 양변을 나눌 수 없지만 0은 0이 맞기 때문에 3인 거고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A는 1이다가 나옵니까? 맞아. 그러니까 1 또는 0인 게 맞냐? 근데 어차피 들어있죠. 그럼 가능한 A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또는 0이다. 됐나요? 됐냐?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중사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책을 한번 다 했는데 분명히. 자, 66페이지 질문. 3번. 죽을래? 3번을 다 해달라는 얘기야? 아니, 기억은 알겠는데, 기억은 알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얘가. 알겠다라는 게 얘가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음 집합 중에 사칙연산에서 같은 연산에 대해 닫혀있는 집합을 구하라. 기억은 뭐에 대해 닫혀있기? 덧셈. 덧셈, 곱셈. 곱셈, 뺄셈. 뺄셈. 끝이야? 나눗셈에 대해서도 닫혀있습니다. 됐냐? 맞아 아니야? 자, A 플러스 B 루트 2에서 A와 B가 유리수라고 얘기했다라면 얘는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게 맞니 아니니? 규민아 아니요. 아니야? 저는 내가 방금 맞다라고 얘기하고 물어봤는데 생각하고 있죠. 이런 맞다고. 자, 이미에 M 플러스 N 루트 2가 A의 원소가 맞습니까? A랑 M과 N이 모이기만 하면 유리수가 맞기만 하면 그지? 그리고 K 플러스 L 루트 2도 뭐야? A의 원소가 맞아요. 모이기만 하면 M과 K와 L이 유리수이기만 하면 그 얘기는 K 플러스 L 루트 2분의 M 플러스 N 루트 2를 계산하면 역시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 2의 모양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뭐 해야 되니? 부모를 유리화하기 위해 부모 분자를 뭐 곱해야 돼요? K 마이너스 L 루트 2를 곱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도 K 마이너스 L 루트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됐냐? 이런 분모가 뭐가 되니? K제곱 마이너스 2L제곱 이렇게 됩니까? 분자는 뭐야? 분자는 뭐냐고? MK 맞아? 빼기 2NL 루트 뭐야? 2NL에 플러스 루트가 있는 게 NK 마이너스 ML 갈라고 루트 이제
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K제곱 마이너스 2L 제곱분의 MK 빼기 2NL이냐? 얘 유리수 맞아? 유리수는 4층 현상 모두에 대해서 닫혀있는 게 맞죠? 맞니? 유리수 맞죠? 에다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L제곱 분의 MK 마이너스 ML 루트인 거지. 얘도 유리수가 맞지? 그러니까 유리수 플러스 유리수 루트이 맞나요? 그럼 얘는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우리 세준이 일로 와. 우리 세준이 지금 몇 시? 39. 요거 있잖아. 수업이 쟤네들이 원래 있잖아 특강으로 돈 내고 듣는 수업을 내가 니네 AS 해주는 건데 20분까지 안 나서나면 쟤네는 왜 너네를 기다려야 돼? 꼴추 새끼야. 다음 시간부터 일찍 와. 알았니? 네. 책 들고 왔냐? 상이에요? 그렇죠. 상이죠. 하는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따로 들려줘? 들고 왔냐? 아니요.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해? 반짝반짝! 복사 좀 해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너가 어저께 똥구정한테 복사해준 생각 안 해? 야, 거기 그 책 좀 빌려줘봐. 오늘 집에 나가고 두 마리. 이 거지 같은 새끼 두 마리. 여기는 다 했고, 얘랑 봐줘 가까이서. 너무 싫어요. 괜찮아. 어차피 재밌겠다. 얘네밖에 안 돼. 일로 와. 싫어. 얘랑 얘까지 해주고, 그다음 오늘 실수 대소로 그러는데 실수로 할 게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여기 해주고 오늘 복소수 끝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뭐 연습 문제는 복사할 필요 없이 진도 나가야 되는 개념 있는 거구만요. 좀 해주라. 예.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쟤는 둘 끼리 옆에 학원에 오는데 빈손으로 뭘 갖고 가야 될지 모르면 물어보든가.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얘기 안 했잖아 이러면 다야. 블레이즈 또 기억은 4층 현상 전체에 다 있고. 니은 어때? 니은은 어때? 곱하기하고 나누기. 나눗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은 지수에 음수가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죠? 맞냐? 그러나 분모로 내려간 지수를 마이너스라고 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에 n제곱 분의 1을 우리는 2에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니은 같은 경우는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지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2에 n 거듭적으로 있습니까? 맞나요? 그리고 나누면 지수가 마이너스인 정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2의 정수제곱이 맞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립이 된다. 이것은 양수는 어디 닫혀있니? 덧셈! 곱셈! 끝이야? 나눗셈까지 닫혀있죠. 양수 나누기 양수 뭐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맞냐? 맞아. 그래서 세 가지 닫혀있습니다. 뺄셈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자, 리을은 어때? 분모가 5인 것들만 더하고 빼고 하면 분모는 계속 5로 남겨둘 수 있지. 분자가 뭐 되는 거야? 더해지고 빼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5인 분모를 취할 수가 있지만, 맞아? 만약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버리면 어떻니? 5분의 n에다가 5분의 1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2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분모를 5로 유지시킬 수 있니 없니? 없으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는 거고요. 그지? 당연히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 나누기 5분의 25 라면 얘도 25분의 1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에는 닫혀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미음 미음은 미음 갖고 싶냐? 미음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닫혀있죠.
맞냐? 왜? 우리가 정수 루트 2에 정수 루트 2를 더하거나 빼면 계속 정수인 상태에 루트 2가 남는다라는 거지. 맞아. 곱하게 되면 루트 2가 사라질 수도 있지. 나누게 되면 루트 2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루트 2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곱셈과 나눗셈에 닫혀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67페이지 질문합니다. 누군가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67페이지 없나요? 자, 68페이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항등원과 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상담이 와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항등원의 정의와 여건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대답 좀 해라. 항등원의 정의와 여건의 정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 정의는 뭐 해야 돼? 실현돼야 돼? 정의는 어떻게 해야 돼? 정의는 뭐야? 정의는 뜻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지. 맞아요. 자, 우리 형들한테 물어봅시다. 항등원의 정의가 어디서 있나? 네. 항등원의 정의가 뭐야? 운동원이요. 빨리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 지금. 자, 세준아, 아니야, 상민아, 항등원의 정의가 뭐야? 너네 미래입니다. 너네들 내년에 중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특강 듣고 있을 때 옆에 나와보다 A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A 곱하기 A 연산 2는 어. A일 때 2. 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그래. 자, A와 연산 뭔가를 했을 때 도로 뭘로 나와야? A로 나와줘야. 됐습니까? 일단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교환 법칙이 성립될 때를 약속한 겁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면 원래의 연산 이전에 A가 고스란히 나와주면 이럴 때 이를 뭐라고 부른다? 동그라미 연산에 대한 뭐라고 부른다? 대답해라. 항등원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이러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연산이 무슨 식이어야 된다 그랬어? 얘가 무슨 식이어야 돼? A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렇지.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그때 이는 맞죠? 자, 그때 이를 우리가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원소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됐니? 하지만 지금 동그라미 연산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맞아. 만약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궁금하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A에다가 과연 뭘 더해야 그냥 A가 나오겠느냐 이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0인 겁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입니다.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어때? A에다가 뭘 곱해야 A가 나오니? 1이지.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인 겁니다. 그런데 왜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만 얘기하는 걸까? 사칙연산 중에는 빼기랑 나눗셈도 있잖아. 근데 왜 곱셈과 곱셈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유럽연합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이유가 뭐니?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왜 더하기랑 곱하기만 하냐고. 빼기랑 나누면 왜 안 해? 형, 어이, 형, 에럴만 잘한다고 형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어이, 형, 몰라? 어이, 에럴 잘 못하는 형, 안 하는데요. 안 하는 형, 몰라? 똑똑한 규민, 우리 대주, 몰라? 네. 내가 뭐라 그랬냐 여기서. 항등원이 성립되려면 일단 뭐가 성립돼야 된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될 때에만 제한해서 우리가 항등원을 이야기했습니까? 맞아요. 덧셈과 곱셈은 어때? A 더하기 2나 2 더하기 A가 같지? 그러니까 얘는 항등원이 있어서 물어본 얘기고. 맞아? 곱셈은 어떠니?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가 같죠? 이러니까 선생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항등원을 물을 수 있었던 거고, 뺄셈이나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아예 항등원을 말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항등원에 대한 정의 알겠니? 반드시 여기에 집중하세요. A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원소인 1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를 사실 좀 이상하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됐니? 됐냐? 싫어? 예를 들지 말까? 얘들아 대답해라. 얘들아 대답해라. 네. 내가 있잖아 어저께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 혼난다. 자, 페이지 85쪽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85쪽 15번 보이지? 자, 조용 한번 읽어봐. 빨리 읽어봐. 응? 자, 앞에 보세요. 정수 전체 스탑에 대해서 이런 스타 연산을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A 스타 B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곱한 다음에 빼기 앞뒤를 더하고 그리고 이를 추가로 더한 것으로 약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식을 보기에는 A와 B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A랑 B의 위치를 바꾸면 식이 달라지니 안 달라지니? 안 달라지죠. A 연산 B를 해도 A 곱하기 B는 A B로, B 연산 A를 해도 A 곱하기 B는 A B지. 맞아? A 연산 B를 해도 A 더하기 B고 B 연산 A를 해도 A 더하기 B지. B 더하기 A가 A 더하기 B랑 같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항등원을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자, 항등원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외워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한번 쓰면 됩니다. A 스타 2는 A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 근데 A 스타 2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기다 규칙에 맞게 써볼게요. 일반적인 연산은 4층 연산으로 바꿔야지. A 빼기 가로 열고 A 더하기 2 가로 닫고 더하기 2는 이퀄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올 때 이 식이 뭐여야 된다?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2가 있냐 이러니까. 그 2가 있으면 얘는 항등원인 거지. 그런 2가 없으면 얘는 항등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됐니? 됐어? 자,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A2 빼기 A 빼기 2 더하기 2 그런 다음에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는 0이다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A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지. 즉 A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참이 되려면 어때야 되니? A가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참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맞아? 모든 A의 개수 및 상수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0 곱하기 A 더하기 0은 이퀄 0이다. 어때? 이런 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정리해 줄 겁니다. A를 가진 애들 2 빼기 2 가로 닫고 A인가? 맞아. A 갖고 있는 애가 누구 있어?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고 얘도 A가 있는 거지. 그리고 A가 없는 애를 묶었더니 2 빼기 2 가로 닫고는 이퀄 0을 들어갔나요? 자, 얘를 항등식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알파벳 2가 있습니까? 뭐면 돼?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면 되는 거지. 그런 2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뭐면? 2가 숫자 2면 존재하는 거죠. 테니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항등원은 2인 겁니다. 알겠니? 만약 여러분이 정리했던 식이 정리를 해봤더니까 2 빼기 2가 갖고 A 빼기 2 빼기 1은 이퀄 0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러면 얘가 0이 되면 동시에 얘가 0이 될 수 있는 2가 있니 없니? 없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 연산에 대해서는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을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오면 다음처럼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2를 잡아주라는 얘기다. 알겠니? 됐나요? 자, 이렇게 항등원을 구하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구할 수 있지. 뭐야? 항등원 구한 다음에 뭐 구할 수 있어, 주민아? 여건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건의 정의 한번 물어봅시다. 여건의 정의 뭐니? 상민아, 책 보지 말고 형, 동생들한테 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LOL만 실버 플래티 같아요. 뭐래? 플랫. 플랫? 플래티나. 아, 그거 잘하는 거 지금? 좋겠다. 니네 엄마도 다시 알고 계시니? 여건의 정의도 모르는데 플래티넘 찍은 거? 아하. 자, 여건의 정의가 뭐니? 여건의 정의가 뭐야? 역은 뒤집다라는 거지. 맞아? A를 구해놨으니, 아니, 2를 구해놨으니까 뭐 해야 되니? 2를 만들어주는 애도 뭔지 확인해야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A
연산 뭘 했을 때? x를 했을 때에 맞아. 뭐가 나와야? A로 좀 싸는 게 맞아, 그치? 왜? A 연산 X를 했는데 A가 어디로 나오면 그 X가 무슨 요거냐, 그냥 항등원인 거지, 그치? 맞아? A 연산 X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그렇지, 항등원인 2가 나와야지. 됐어? 그래야 이때 X를 뭐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야? 물론 우리가 여건을 구할 때도요,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될 때라고 제한적으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항등원이 있어야지 얘가 될 테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뺄셈이나 나눗셈에 대한 여건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되냐? 자 보세요. 요런 경우가 성립될 때 X를 뭐라고 부른다? X는 동그라미 연산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부른다. 맞나요? A의 여건이라고 부른다. 자, 아까 항등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일하는 거 그냥 동그라미에 대한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만 얘기했지. 맞아? A가 중요해 안 중요해? A가 뭔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얘가 뭐인 거 확인했고 0인 거 확인했고 얘가 1인 거 확인했습니까? 맞아? A와 관계없이 숫자로 나오지? 하지만 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X는 동그라미 연산에 대한 A의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니? 자, 우리 아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인 거 밝혔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인 거 밝혔어? 덧셈의 항등원이 뭐지? 대답해라. 0이지? 맞아, 0인 거 밝혀놨으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 구해보자고. 맞아? 덧셈에 대한 여건이잖아. A 더하기 X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얼마였어? 0이었으니까 그 항등원인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건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등원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여기에 우리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됩니까? 맞아요? 대답 좀 해라. 니네가 대답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기억에 남는 시간을 결정할 겁니다. 알았니? 어디 거만하게 하시 내가 여기서 천박하게 대답해야 돼? 너네 충분히 천박하니까 대답하죠. 알겠니? 네. 알았냐, 규민아? 자, 덧셈의 항등원 0이라고 썼지? 이러려면 사실 이때 X는 뭐여야 되니? 규민아? 마이너스 A여야 되지. 그러면 1에 대한 덧셈의 요거는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2에 대한 덧셈의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2지? 연산만 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 앞에 A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할 때는 그 앞에 대상일 수인 A를 꼭 이야기해줘야 된다. 자, 그럼 곱셈에 대한 요거는 뭐겠니, 상민아? A에다가 뭘 곱해야? 곱셈에 대한 항등은 뭐라 그랬으니까?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 나올까? 그렇죠. A분의 1이지? 맞냐? 맞아. 그럼 1에 대한 곱셈의 요거는 뭐고? 1이고 100에 대한 곱셈의 요거는 뭐고? 100분의 1이지? 0에 대한 곱셈의 요거는 뭐고? 종효가? 0에 대한 곱셈의 요거는 뭘까 그러면? 없죠. 왜? 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건을 구할 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분모가 뭐 되는 수? 0 되는 수는 여건이 없다라는 거지. 맞아? 분모를 0 만드는 수면 자기에 대한 여건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85페이지 15번 문제 봤지? 맞아? 15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15문제에서 그냥 항등원만 구하고 말았지만 실제로는 항등원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맞아? 뭐 하는 거니? 자, 정의할 때 곱셈 이 사연산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했니? 그래서 실상은 이 문제를 여기서 또 추진해보면 내가 지금 항등원인 2를 구했지? 맞아? 그럼 여건도 구할 수 있겠지? 했니? 그래서 내가 A 스타 뭘 했을 때? X를 했을 때 됐어? 이건 외워서 문제 풀 때 쓰는 거죠. 맞아?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이번에는? 2가 나와야 된다니, 그치? A 스타 X는 뭔데? 저기 주식에다 집어넣으면 AX 빼기 A 플러스 X 더하기 2는 이퀄 알파벳 2여야 된다.
됐나요? 선생님이 요거를 구하는 건 x를 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다. x를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맞아? x 어떻게 풀니? x가 있는 것만 모으면 되지. ax 빼기 x는 x가 있고요. a가 없는 거, x가 없는 거 넘어가야지. 그랬더니 2 플러스 a 빼기 2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라? 그치, x가 있는 거니까 a 빼기 1 가갖고 x가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알파벳이가 뭐였냐? 왜 안 써놨냐 여기다가 2였습니까? a로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야. 맞아? 그러면 a가 뭐인 경우가 뭐인 경우라고 하더니 양변을 그냥 x는 a 빼기 1분의 a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는데 왜 안 돼?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는데 왜 안 돼? 유리화? 어디 루트 있어? 왜 안 될까 이건? 너네는 고등학생인 거 알잖아. 이런 문제 풀었잖아.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진상. 선생님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 안 돼?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눌 때는 뭐가 아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니? 0이 아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맞아? a 빼기 1이 0이 아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이렇게 될 때는 뭐라는 얘기야? 이 경우는 a 빼기 1이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라는 얘기지. 맞아? 요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는데 됐어? 이게 가능한 a를 물었냐? 문제는 뭐야? 이게 가능한 정수 a를 물은 거지. 맞아? 자, 얘는 실상은 이 상태로 따지기는 좀 어렵다. x가 뭐여야 되니까? 정수여야 되지. 그 얘기는 a 빼기 1이 a에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a의 약수여야 됩니까? 맞아. 근데 이 상태로 내가 a 빼기 1이 a의 약수면 어떻게 a를 구하는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얘를 있잖아. 분자랑 분모가 같은 개수랑 한번 빼준 겁니다. 1 더하기 a 빼기 1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런 표현 되겠어 안 되겠어? 얘를 다시 더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의 가분수 모양을 대분수로 쪼개준 겁니다. a 빼기 1분의 a 빼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도 무관하지? 맞아? 그러면 찢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됐지? 이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아직 여러분 안 배웠어요. 너네 배웠지? 이게 뭐야? 이게 분리형이지. 대분수 만드는 거. 분리형을 만들고 났더니 얘는 정수지? 그럼 얘는 뭐기만 하면 되니?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까? 즉 a 빼기 1이 뭐면 된다는 얘기야? 1의 약수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a는 뭐면 되니? 2거나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도 분모가 마이너스 1이라도 무관하지? 0이거나 됐습니까?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첫 번째 a 빼기 1이 0이 아닌 경우 즉 a가 1이 아닌 경우라고 하지. 그건 두 번째 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니? 양면을 나눌 수 있어 못 나눠? a가 1이면 a 빼기 1은 0이니까 양면을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는 경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0 곱하기 x가 1이래. 돼 안 돼? 이런 수는 없죠.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a의 정수는 2와 0만 되는 겁니다. 두 개. 알겠니? 지금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예시로 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항등원과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학습을 합시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의를 외워야 되죠. 맞아? A 연산 2가 A일 때를 우리가 동그라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2라고 한다. 그치? 이걸 구하는 방법은 A 연산 2는 A다라는 식을 쓰고 걔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게끔 2를 잡아주면 되지. 맞아? 그렇게 2를 구했다라면 다시 2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X를 구하는 작업을 여건을 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까? 자,니 얘는 방정식으로 그냥 X를 구해내면 되는데 문제는 분모를 0 만드는 수는 여건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니?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정리를 좀 다시 합시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항등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맨 처음 뭐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A 연산 2는 A. 그래, 항등원으로 문제를 풀거나 항등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A 연산 2는 A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됐어? 요거는 A 연산 X는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맞아? 요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 좀 봅시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요. 내가 이걸 지난 시간에 해줬냐? 필수에서 4번을? 네. 했어? 했냐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너는 유제 6번을 했어? 유제 6번을 했는데? 못 풀었네. 유제 6번 하나 더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A 스타. B의 연산을 뭐라고 했었겠니? A 빼기 1, B 빼기 1, 더하기 1로 약속했습니까? 교환문제 성립해 안 해? 하죠. 하니까 물어봤겠지. 얘에 대한 항등원과 3의 역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까? 자, 항등원 어떻게 구하라고? A 연산 2로 바꾸란 얘기죠. 맞아? 그때 어떻게 돼? A 빼기 1, 2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까? 얘가 A와 한겹씩 뭐로 나와야 된다고? A로 나와야 된다. 이때의 2를 구하는 작업이지? 맞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서 그랬더니 A 빼기 A 빼기 2 더하기 2는 A 이렇게 나왔어요. 맞냐? 자, 항등식을 짜기 위해서 우변 0 만들게요. 넘겼더니 A 빼기 2A 빼기 2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됩니까? 되냐? 이게 뭐여야 된다고? A에 대한 이게 무슨 식이어야 된다고? A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얘를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이때 원소 2를 항등원이라고 한 겁니다. 알겠니, 상민아? 자, 그럼 A에 대해서 내려 써봅시다. A가 있는 건 있는 것끼리 묶고, 맞아? 없는 건 없는 것끼리 묶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A와 무관하게 얘가 무조건 참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알파벳 2가 존재합니까? 언제야?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이게 해주는 2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이거 얼마야? 2가 2입니까? 됐어요? 이게 다음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에 3의 요건을 물었지? 맞아? 3의 요건이 뭐라고 써야되니? 3과 연산 뭐 했을 때? X를 했을 때. 그럼 원래 식은 어떻게 되니? 3하고 X 집어넣으니까 2배의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까? 는 이퀄 뭐가 나와야 된다? 이 알파벳 2. 그게 뭐였습니까? 숫자 2였으니까 2가 나와야 된다. 그때 X를 구하는 건 참 쉽죠? 왜? 방정식이니까. 그치? 이랬더니 2x 빼기 2는 이퀄 2야. 2x가 얼마고? 3입니까? 그래서 x 얼마인 거야?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 스타 연산에 대한 3의 영어를 2분의 3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상민아 이해 가냐? 야, 사실은 수학을 역행하는 건 학원에서 별로 원하지 않지만 수학은 원래 역행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10상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수, 원도, 수투도 다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됐냐? 거의 제로 수준이죠. 내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등원 여분에 관련된 문제는요, 표를 통해서 연산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연산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과 다르지? 맞아? 그나마 얘는 뭘 준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준 거고, 어떤 문제로는요, 아예 계산 방법을 안 주고, 그들의 계산 결과를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 70쪽에 있는 필수예제 5번과 같은 문제죠. 됐습니까? 자, 이때 사용된 델타 연산은 지금 왼쪽이 삼각형 연산이 나왔죠, 이렇게. 맞아, 이때 사용된 델타 연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됐냐?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 했어? 1과 2를 연산한 건 3이고 2와 2를 연산한 건 2고 3과 3을 연산한 건 1이며 맞아? 와 같은 방법으로 뭘 줬어? 싹 다 답을 주고 있지. 됐냐? 이렇게 모든 결과를 줬다라면 우리는 이 연산 방법이 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왜? 모든 연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칠판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나온 모든 집합의 원소들 원래 1, 2, 3과 1, 2, 3이 들어있는 원소 집합인데 나온 결과도 다 1, 2, 3만 나왔니? 그럼 이 세모 연산에 대해서 1, 2, 3이라는 집합은 닫혀있는 게 맞지? 맞아, 닫혀있고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야 한다. 1과 2를 연산한 결과와 2와 1을 연산한 결과가 같지? 그러니까 뭐야?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닫혀 있으며 교환 법칙도 성립되니까 얘는 항등원이 들어있겠지. 찾을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얘에 대한 항등원은 뭐냐고. 그게 무슨 1, 2, 3가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항등원이면? 1가 연산하면? 항등원이 뭐야? 1, 2, 3가 연산을 했을 때 계속 뭐가 나와야 돼 결과도? 1, 2, 3이 나와야지. 그런 게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얘네들 뭐랑 연산하니까 그냥 1, 2, 3이 나온 거야? 숫자 2랑 연산한 겁니까? 그럼 얘가 뭐인 거 확인할 수 있어? 세모 연산의 그렇지. 항등원인 거 알 수 있습니까? 했나요? 항등원의 숫자 2인 걸 밝혀졌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 영혼도 구할 수 있습니다. 1에 대한 영혼은 뭐니 보이겠지? 맞아? 1에 대한 영혼이란 건 뭐야? 1과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게 돼야? 항등원인 숫자 2가 나오게 돼야. 맞아? 그때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1에 대한 뭐야? 세모 연산의 영원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아? 1과 3이 연산돼야 항등원 2가 나옵니다. 그치?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요, 모의고사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하나만 풀게요. 푸세요. 다 풀었냐? 이거 눈으로 보면 그냥 풀리는 문제죠. 다 풀었냐? 나왔냐? 들어가라 그래. 나왔어? 네. 나왔어? 답은 뭐니? 종혁아. 4번이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에 나와 있는 A 곱하기 0은 언제나 0이 있다라는 증명 있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 빈칸 채우기로밖에 안 나와요. 알겠니?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면 숙제가 있고, 숙제가 방금 있으니까 지나갔더니, 실수의 대소관계와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게 나왔죠? 맞니? 맞아, 아니야?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요, 사실은 우리가 실수라는 게 뭐니? 실체를 가진 수였냐?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존재하는 수였어? 맞아? 존재하는 수일 때만 부등호를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눈으로 보여야지. 존재하지 않는 수의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겠니? 그럴 순 없지. 그렇기 때문에 실수일 때만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A랑 B가 나와 있어. 맞아? 이 중에 뭐가 더 큰지를 모르겠다라면 뭐 해보라는 얘기니? 앞에서 뒤에 걸 빼보라는 거죠. 되냐? 그 결과가 뭐면 0보다 크게 나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만약 0과 같게 나오면 A랑 B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0보다 적게 나오면 뭐야? A보다는 B가 컸었다라는 뜻입니까? 이건 간단한 정도 알 수 있는 논제고, 사실 너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의 성질에서 마이너스 B를 넘겨준 것과 같은 내용인 거지? 맞아? 이건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경우, 빼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 괜히 이런 경우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0보다 A가 크고 B도 더 크다라면, 0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크게 맞다이면 우리 뭐도 확인할 수 있어? 0보다 A 제곱이 더 크고 B 제곱이 더 크다라는 것도 성립된다는 얘기죠. 이건 요거네요. 요거 항상 만드네요. 그죠? 그냥 A 제곱이 보다 B 제곱이 크다라고 해도 B가 A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맞아? 맞니? 하지만 둘 다 양수인 조건에서 A보다 B가 크다라면 B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제곱을 했을 때도 B 쪽에 B 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지. 됐어? 만약 서로 간의 빼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서로를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루트들이 막 들어있어서 뭐가 더 큰지 알 수 없다라면 서로를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라는 거죠. 됐니?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루트 뭐가 있을까? 5 더하기 루트 7 2 더 크냐? 아니면 왜 이렇게 별로 약수가 없는 수가 있을까? 다른 걸로 하자. 5, 7 말고 6
8이 더 크냐? 아니면 루트 12 더하기 2가 더 크냐? 맞아? 이런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난감하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대략적인 게 정수분 밝히면 계산이 되겠지. 얘가 대략 얼마? 2. 얼마고 얘가 얼마? 2. 얼마잖아. 얘가 얼마? 3. 얼마지. 거기 2를 더했지. 하지만 이게 2. 얼마인데 더했을 때 5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크기 비교가 되게 안 되네. 안 되지? 이런 경우라면 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일단 왼쪽의 수와 오른쪽의 수가 둘 다 양수인 거 확인됩니까? 맞아? 이런 경우는 제곱해놓고 비교를 하라고. 됐어? 얘 제곱은 얼마니? 14 더하기 2 루트 68에 48이에요. 맞아? 얘는 둘이 더하니까 16 더하기 2 루트 48인 거죠. 됐냐? 이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크므로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니? 양수가 맞으면 제곱해서 빼도 된다. 자, 요 얘기만 하고요. 페이지 75쪽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문제 보니까. 그치? 봐봐, 한번. 고백도 봐봐. 근데 1번 문제 안 해줘도 되지? 등기경길이니까. 맞아, 넘어가겠지. 76쪽도 그냥 네모 채우기니까 넘어갈게. 절대값도 그냥 넘어가겠지. 절대값은 문제로만 보여줄게.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알고 있니?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값을 푸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절대값 비교가 있으면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 절대가 어떻게 없애야 되니? 아, 너무 귀찮으니까 지워. 되니? 안 되지. 어떻게 풀어야 돼? 물론 제곱해도 절대값은 못 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쓰죠. 왜? 식이 복잡해야 되니까. 그치? 절대값은 어떻게 풀어?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니? 첫 번째는 뭐고?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됐어? 그 두 번째는 뭐야?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수직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푸는 방법인 거죠. 어디 이해갑니까? 자, 그런 예시를 선생님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A의 범위가 요번에는 이렇게 나와있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대.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절대값 A 플러스 1에서 빼기 절대값 A 마이너스 1을 했어. 얘를 간단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겠지?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사실 얘랑 똑같은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빼기 루트 안에 A 빼기 1의 완전제곱이란 말 가도 사실은 같은 말이죠.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같은 말이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푸니? 얘가 양인지 음인지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해서 풀지. 그런데 요번 경우에는 얘네들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앞에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아니야.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럼 A 플러스 1은 무조건 뭐야? 양수지. A가 1보다 작네요. 그럼 A 빼기 1은 뭐야? 무조건 음수입니까? 맞아? 그럼 뭐 하면 되니? 양수인 애는 그냥 풀면 되죠. 음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 있던 부호를 바꾸면서 나와야죠. 됐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얘기다. 됐나요? 그냥 터무니없는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제 4번. 자, 실수 x, y에 대해서 x 빼기 y 플러스 1에 플러스 2x 더하기 y 플러스 2는 이퀄 0이다가 성립이 될 때 2x 빼기 y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라면 하나의 등식 안에 미지수가 두 개 들어있으면 두 개 구할 수 있니? 못 구하니? 못 구하지. 그 이 문제 잘못된 거네. 하나의 시간에 미지수가 두 개 있으면 식도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 x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도대체? 얘는요, 특이한 조건이 성립되는 일명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립되는 경우가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지? 얘도 어때? 늘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두 개를 더했어. 근데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어. 이런 경우 뭐밖에 없니?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식이 두 개라는 거죠. 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다. 2x 더하기 y 더하기 2도 0이다. 맞아? 위시가 가르침을 더해주니까 3x 더하기 3이 0이야. 그러니까 x 얼마야? 마이너스 1입니까? 그 y는 얼마니?
0이에요. 그걸 구할 수 있죠. 맞아? 허접 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좀 할만한 내용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절대값을 먹기는 제대로 된 문제는요 뒤에 1차 방정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심화 과정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니? 절대값을 바뀌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 원래는 그 절대값 안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나눠서 푸는 거. 오케이? 됐냐? 네.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계산해서 푸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보충을 추가로 한 거야. 지난 시간에 내가 중간에 나왔으니까지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복소수를 다 끝낼 겁니다. 알겠니? 쉬세요.